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활기찬 봄과 열정 가득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시간입니다. 가을의 숲이 가장 아름답듯이 노년의 시간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생활 수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생활 수칙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정리정돈의 미학.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오래된 옷가지, 책, 기념품,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들까지. 이런 물건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까지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침대 위에 쌓여있는 옷가지들,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물건들,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오래된 책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매일 그것들을 보며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들었을 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 물건을 손에 들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지,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서적, 골동품, 귀중품 등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생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사실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물건들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려줄 때는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전하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정리정돈의 또 다른 측면은 생활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집안 환경을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가구는 치우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세요. 이는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정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정리정돈은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일조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 단정한 몸치장의 힘.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단정한 몸치장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타인에게 보내는 존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자칫 자신의 외모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정한 몸치장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존중과 자존감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그날의 기분과 활동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과정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체취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의복 선택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입되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평소에도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의복의 기능성도 중요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 세탁이 용이한 소재, 계절에 맞는 두께 등을 고려하여 옷장을 구성해 보세요. 무조건 많은 옷보다는 적더라도 질 좋고 실용적인 옷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 들어 구질구질해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일 뿐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가꾸는 작은 노력이 모여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단정한 몸차림은 자신감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세 번째 규칙, 적극적인 대외 활동의 중요성.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칫 고립감을 느끼기 쉽지만 이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며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동창회나 직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위로와 공감을 줍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요즘 허리는 좀 어때? 같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과 모임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문화센터 강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신선한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시야는 더욱 넓어집니다. 세대 간의 대화는 서로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외 활동은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쉽게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정기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뇌 기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활발한 사교 활동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외 활동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의 연결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 말의 절제와 경청의 미덕.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노년의 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고 더 많이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불평, 비판, 험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칫 과거에 비해 현재를 비판하거나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과 같은 말들은 세대 간 벽을 더 높이는 결과만 낳습니다. 대신 어디서나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칭찬과 감사, 격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말하는 이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네요. 그 일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났어요. 같은 말들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또한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중간에 끊지 않으며 충분히 이해한 후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장광설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반면 곰삭은 지혜가 담긴 유머 한마디는 주변을 밝게 만들고 대화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1000마디 교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중에는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이는 문자 그대로의 박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취와 노력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5번째 규칙, 자기 몫을 다하기. 노년에도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돈이든 일이든 항상 자신의 몫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임이나 행사에서 자신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 태도는 존경받는 노년의 기본입니다. 오히려 먼저 나서서 베푸는 사람이 더 큰 환영과 존경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지키고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 장보기, 은행 업무 등 기본적인 활동들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는 습관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점차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잃어가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품위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하며 스스로에게도 만족감과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사실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는 일종의 거지근성 과도 같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천대하는 행위이며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6번째 규칙, 포기와 체념의 지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출세, 재산,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은 누구나 겪게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삶에 대한 패배주의나 체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를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 후회에 집착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에 계속 얽매여 있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기와 체념의 지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을 끓이는 것은 남은 여생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가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7번째 규칙, 평생 학습의 기쁨.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는 정신적 활력과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점차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온라인 강좌, 유튜브 튜토리얼, 지역문화센터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만이 배움의 전부는 아닙니다. 역사, 예술, 철학, 과학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평생 학습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적 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미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창의적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학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도 안경 낀 흰머리에 책을 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우리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새 지식과 새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하면 결국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배움은 우리의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시켜 줍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설렘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8번째 규칙, 낭만과 취미의 향연. 노년기는 평생 미뤄왔던 꿈과 취미를 실현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직장과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박한 삶 속에서도 낭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춘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청춘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취미 활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독서, 음악 감상, 영화 보기 같은 정적인 취미부터 등산, 수영, 댄스 같은 활동적인 취미까지 자신의 성향과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취미를 발굴해보세요. 특히 자연을 즐기는 것은 큰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산과 바다, 들판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술 활동도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서예, 사진 촬영 등의 창작 활동은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음악도 노년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만 더 나아가 악기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에 전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삼매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경험은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 규칙, 봉사의 기쁨. 우리는 평생 사회의 혜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봉사를 통해 사회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봉사는 결코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지역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봉사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멘토링이나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부터 이러한 문화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찮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먼저 나서서 베푸는 실천은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봉사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봉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손길. 이런 소소한 교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봉사는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자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10번째 규칙, 허심과 겸손의 미덕.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향한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비움의 철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인생을 달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돋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은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기에 더욱 자유롭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이 그릇을 깨끗이 비워두고 이 창문을 활짝 열어둘 때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정심수도는 동양 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를 닦는 것, 즉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내면의 수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쁨이나 슬픔,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용의 태도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건강, 지식, 경험, 관계, 기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영예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해보세요. 비록 남은 인생이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규칙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가지 규칙은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지혜이며 노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떤 것은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각 시기마다 다른 음색과 리듬이 있지만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노년은 이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깊고 풍요로운 선율을 연주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